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의 경향이라고 했지만 최근의 경향만이 아니죠. 투자에 대한 관심은 항상 계속 있어 왔었던 거고요. 특히 투자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은 투자 소득에 대한 관심인 거잖아요. 내가 가외의 자산을 활용해서 어딘가에 투자해서 그로부터 소득을 내고자 하는 데 대한 관심인 거겠죠. 전형적인 이 투자의 대상은 그동안 부동산 그리고 주식이었을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크립토 커런시라든가 이런저런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는요, 주식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었는데 어느 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주식과 비교해서 장단점이 뭔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이거는 어떤 특정 상품 대상에 대한 권유, 투자 권유는 아니고요. 앞으로의 제 논의의 방향은요. 좋은 투자 상품, 좋은 부동산을 골라서 투자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효용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현금 수입 증대와 같은 혜택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7가지의 장점, 특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금 수입의 증대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제 렌탈 인컴일 텐데요. 임대 부동산을 사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현금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받아들이는 임대 수입에서 그리고 이걸 만약에 내가 타인 자본, 모기지를 끌어다 썼다 그러면 모기지 이자 그리고 각종 운영비 등이 있겠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부동산 자산이 고장났다거나 아니면 수리해야 된다거나 이런 비용들이 들겠죠. 그러면서 특히 내가 이제 모기지를 매년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모기지를 상환하면서 그 금액, 내가 갚아야 되는 금액을 줄여나가면 순이익을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엿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혜택인데요. 세금 혜택을 들 수 있겠죠. 투자 임대 부동산 활용을 해서 관리 비용을 세금 공제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특히 이 급여 생활자 분들께서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그런 장점이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저런 지출에 대해서 비용 공제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열 수 있겠지만 급여 생활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버는 족족 유리지갑이라고도 하는데 부동산 투자, 부동산 임대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소득세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순소득을 줄이려는 노력이잖아요. 거기에 세율을 곱했을 때 세금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비용을 늘리는 건데 내가 필요 없는 비용을 더 지출해서 세금을 줄이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지출에 대해서 이걸 얼마만큼 공제 가능한 지출로서 인정받느냐 이걸 높이려는 노력일 텐데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 예전에는 디덕트하지 못했던 그런 공제하지 못했던 그런 항목들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소득세 측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와 비교해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죠. 내가 주식을 투자했을 때 그 주식의 어떤 내 원가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면서 매년 상각하는 그런 혜택은 없잖아요. 그에 반해 부동산은요. 내가 투자한 금액을 매년 그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서 비용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추가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와 같이 감가가 되고 또 나중에 자산 가치가 올라서 매각을 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31이라고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을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속해서 이월할 수 있는 이런 텍스 플래닝 아이디어들이 또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혜택을 부동산 투자를 통해 누릴 수 있다입니다. 예전의 영상 이 73강이었었네요. 1031 Like Kind Exchange라고 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속해서 이월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자산 가치의 상승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나오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임대 수입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부동산에 의존하는 사업 수입, 말하자면 로케이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골프장이 됐건 식당이라든가 이런 게 자리가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발생하는 사업 수입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내가 이걸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이 있을 겁니다. 특히요, 이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가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마찬가지로요,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임대 수입도 마찬가지로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 흐름을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겠죠. 그래서
과거 어떤 그래프를 놓고 보면요, 이 미국의 거주 부동산 중간 가격은요 계속해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게 그래프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한 이 내용이요, 미국의 어떤 주식시장 S&P 500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지수와 비교해서도요, 지난 2005년부터 20년 놓고 봤을 때 뭐 거의 뭐 비슷하게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하네요. 따라서 자산 가치의 상승이라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순자산의 증가라는 건데요. 이건 3번하고 비슷합니다만 다소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동산을 샀을 때 모기지를 가지고 사잖아요. 내가 채무를 부담하고 사는데 원금을 갚아 나가면서 나의 에쿼티죠. 나의 순자산 부분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자기 자본의 비율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늘어난 자기 자본을 또 활용해서 다른데 이걸 뽑아 쓴다라고 하죠. 그래서 추가 자산을 취득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부동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다른 어떤 투자 상품에서는 쉽게 누릴 수 없는 그런 혜택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 투자 다각화라는 관점에서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다른 경제 지표들과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또 장점이라고 했을 때는요, 주식이나 이런 크립토 커런시 같은 거는 굉장히 벌러타일하다라고 하잖아요. 이 부침이 심하고요. 그리고 거래가 쉽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휩쓸리기 쉬운데 반해 부동산은 덩치도 크죠. 그래서 꾸준하고 큰 흔들림 없는 그런 투자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를 놓고 봤을 때 다각화의 한 대상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거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혜택일 텐데요. 레버리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투자 상품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런 혜택이기 때문이죠. 자, 자기 자본을 가지고 다 투자하는 게 아니죠. 주식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마진 거래다 뭐 이런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에 반해 부동산은 나의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이죠. 은행의 론, 모기지가 일반적일 텐데요. 이걸 가지고 투자를 같이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불짜리 자산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자본 20%, 20만 불을 투자하고요. 모기지로 80만 불을 조달했다라고 쳐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30만 불의 자산 가치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100만 불짜리 자산을 샀는데 이게 130만 불로 올랐으니 30% 오른 거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는 이게 아니죠. 왜? 내가 들인 돈은 20만 불이에요. 그러니 투자 원금 대비로 보면요, 이건 20만 불과 30만 불이니까 150%의 투자 수익인 거죠. 물론 여기에는 뭐 이자 비용이라던가 기타 이런저런 비용들은 들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들려는 요지는요, 내가 적은 자본을 가지고 큰 수입, 큰 이익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지렛대이잖아요. 이런 효과, 다른 투자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런 혜택이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요, 인플레이션 해지요. 지금 이 2022년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즈음에 이 밸류, 이 가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최근에 신문 기사를 놓고 봐도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인플레이션이 미국 엄청나게 올랐습니다만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OECD 나라에서 예전에 전례가 없을 만큼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내가 현금 자산을 움켜쥐고 있을 때 또는 내가 어떤 실물 자산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데 반해 물가 상승과요 부동산 가격이 일반적으로 연동되다 보니 지금 지난 2년 사이에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런 흐름에서 같이 올라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서요, 시중에 자금이 증가하게 되고요,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임대,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임대 수요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임대료가 상승이 되면 그 임대료가 올라간 만큼에 대해서 비례해서 자산 가치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이 물가 상승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요, 내가 아닌 임차인에 어느 정도 이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부동산 가격이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장점만 있냐? 그건 아니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리스크도요,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라는 것 당연히 감안해서 주의 깊게 진행해야 될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이자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볼 텐데 유동성이 부족하죠.
주식이나 채권, 뭐 크립토 커런시 이런 것들에 비교했을 때 거래 자체가요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규모도 상대적으로 더 크고요. 거래 전체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던가 거래 비용도 상대적으로 더 높죠. 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유동성이 낮아서 그게 리스크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꾸준히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다이버시피케이션 다각화의 하나의 대상이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될 점이겠습니다만 나쁜 부동산의 문제는 언제든지 있겠죠. 지역을 잘못 골랐다거나 아니면 이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공실의 문제도 있겠죠. 내가 테넌트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리스크로서 감안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임차인이 좋은 임차인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도 역시 감안해야 될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건물 자체의 하자, 이게 법적인 하자가 됐건 아니면 뭐 구조상의 하자가 됐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같이 병행해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오늘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동안 부동산 투자의 어떤 의미라는 것들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생각했다가 이러한 면에서 충분히 다른 투자 대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 부분은 부동산 투자로 옮겨야겠구나 또는 일정 부분은 그만큼 부동산 투자를 감안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같은 그런 고민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조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세라는 면에 있어서의 혜택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동산 운영에 있어서 내가 부동산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함으로써 추가의 기회가 열린다라는 것 특히 이건 급여 생활자들에게 있어서 큰 혜택이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이후에 누적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여러 세법상의 혜택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이월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누적된 양도 차익을 트러스트를 통해 우리가 면제받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예전에 별도 영상으로 설명드렸죠. 그런 혜택들을 놓고 봤을 때 절세 면에서의 부동산 투자가 갖는 혜택은 명백하다. 그리고 투자 다각화라는 면에 있어서요. 다른 투자 상품 대비 좀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의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레버리지 굉장히 컸죠. 이건 내 자본뿐만 아니라 타인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에 있어서의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다른 투자 상품 대비 더 큰 혜택을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도움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